잡아라 물리. 반갑습니다. MD물리의 MD쌤입니다. 오늘은 물리학 원 4차 시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여러가지 운동, 그 중에서 특히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복습을 하고 등속 직선 운동을 알아보고 또 등가속도 운동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가속도 배웠죠. 가속도의 정의 기억나시죠?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즉 1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나 변했느냐, 이것이 가속도였어요.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는 식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즉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고, 그래서 그것을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V0로 달리던 자동차가 T초 후에 속도가 V로 되었을 때, 이때의 가속도는 정의에 의해서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기호로 쓰면 가속도 A는 T분의 V-V0, T분의 V-V0, 즉 속도 변화를 시간 T로 나누면 된다. 여기서 만약에 처음 속도가 0이라면, 즉 V0가 0이니까 가속도 A는 T분의 V가 되죠. 가속도의 단위는 속도의 단위가 미터/세크인데 그것을 시간 T, 즉 세크로 또 나누니까 미터/세크 제곱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식보다는 기본 개념, 정의를 확실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시간에 가속도를 구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온 적이 있었죠. 가속도에서 마이너스의 의미, 가속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벡터, 속도도 그렇고 변이도 그렇고 모든 벡터에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정해진 방향과 반대 방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VT 그래프의 기울기, AT 그래프의 넓이가 의미하는 것. 자,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기울기는 가속도라고 그랬죠. 가속도,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가속도예요. 그래서 식은 A는 원래는 T분의 V-V0죠. 근데 V0는 0이니까 여기서는 T분의 V입니다. 자, AT 그래프의 넓이, 이 사각형의 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A 곱하기 T니까, 속도였죠. 그래서 V는 AT 이렇게 되고, 정확한 의미로는 이 AT 그래프의 넓이는 속도라고 하기보다는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이 넘기면 AT는 결국 속도 변화량인 거죠. 그런데 왜 V만 썼냐면 여기서는 V0가 0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이, AT 그래프의 넓이는 속도의 변화량이다. V0가 0일 때는 그냥 속도가 되겠죠. VT 그래프에서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가속도, 어느 한 점을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가속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물체의 빠르기가 변하고 있나요? 운동 방향이 변하고 있나요?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일정하죠. 이와 같이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그런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등속 직선 운동의 정확한 정의를 볼까요? 빠르기가 일정한 직선 운동, 빠르기가 일정한 직선 운동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빠르기가 일정하다. 무엇이 일정한 거죠? 속력이 일정한 거예요. 속도가 아니고. 속도는 방향까지 포함이 되죠. 여기서 빠르기만 나타냈으니까 속력입니다.
속력이 일정한 직선운동. 이게 등속 직선운동이고, 속력이 일정한 직선운동,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이제 직선자를 빼도 돼요. 속도는 방향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더 간단히 줄이면 속도가 일정한 운동, 이게 등속 직선운동입니다. 더 간단히 줄일 수 있어요. 속도가 일정하다, 등속도 운동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이란 등속도 운동이다.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이 일정하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에 물체가 올려져 있다면 그 물체의 운동은 직선 운동이 되겠죠. 또 컨베이어 벨트, 조금 전에 봤던 이 영상, 이게 컨베이어 벨트예요. 이 위에 있는 물체 운동 역시 등속 직선 운동이고요. 또 무빙 워크도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그럼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 즉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인데, 등속 직선 운동 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도 변화량은 0이죠. 따라서 등속도 운동에서 가속도는 0이다. 자, 등속도 운동 그래프,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입니다. 지금 두 개가 다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예요. 그럼 ST 그래프는 어떤 거고 VT 그래프는 어떤 걸까요? 자, 먼저 왼쪽 걸 볼까요? 자, 뭔가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어요. 변이 또는 위치 시간 그래프죠. 위치 시간 그래프, 변이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계속 일정하네요. 자, 등속 직선 운동에서 일정한 것, 빠르기, 속력, 속도가 되겠죠.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자, ST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기울기 T분의 S, T분의 S니까 속도. 또 VT 그래프의 넓이가 의미하는 거, 넓이 V 곱하기 T, 그래서 변이가 되겠습니다. V는 T분의 S, S는 VT. 자, 문제 1번. 4개의 물체 운동을 나타냈습니다. A, B, C, D. 등속도 운동인 것. 자, 어떤 것이 등속도 운동일까요? 속도가 일정하다. 항상 그래프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좌표축이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그래프는 ST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예요. 두 번째 그래프는 속도 시간 그래프. 자, 그러면 A, B, C, D 중에서 등속도 운동인 거. 우선 쉬운 것부터 볼까요? 등속도. 속도가 일정한 거죠? 속도가 일정한 거 어디 있습니까? 눈에 확 띄는 거, D가 있네요, D. D는 속도가 마이너스이지만 일정해요.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정해진 방향이 오른쪽이라고 할 때 반대 방향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어쨌든 빠르게 속도가 일정하니까 D는 등속도 운동이 맞고요. 그럼 C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느려지고 있는 운동이에요. 방향은 변하지 않았어요. 가고 있지만, 정해진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점점 느려지는 운동. 이건 등속도 운동이 아니죠. 그럼 이쪽으로 와볼까요? 자, A는 등속도 운동일까요? 자, ST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죠? 기울기가 속도죠. 속도가 일정합니다.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A는 등속도 운동이에요. 그럼 B는 위치 시간 그래프가 마이너스 값인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A와 B의 차이를 볼까요? A는 처음에 20m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10초 뒤에 위치가 0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A는 멀리 있다가 점점 일정한 빠르기로 오고 있는 거고. 근데 B는 처음의 위치가 마이너스 10이에요. 자, 처음의 위치가 이쪽에 있다가 점점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이너스 10에 있다가 10초 뒤에 마이너스 20이 된 거예요. 자, 어쨌든 A와 B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각각 등속도 운동이다. 따라서 등속도 운동인 것은 A, B, D가 됩니다. A, B, D.
자, 이번에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등가속도 운동의 정의를 볼까요?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말합니다.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가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도 일정하고 가속도의 방향도 일정해야 됩니다.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 이것이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직선상에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이 직선이 아니고 곡선일 때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닙니다. 직선상에서 운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를 이렇게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놨을 때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겠죠. 그때 그 물체의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빨간 게 무거운 공이고 옆에 깃털 같은 것과 같이 지금 있어요. 저걸 놓으면 떨어지겠죠? 예, 이 공의 운동이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동시에 떨어뜨렸지만 깃털은 더 천천히 떨어지고 있죠? 예, 깃털은 가볍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아서 천천히 떨어지는 것이고, 공은 무거워서 공기의 저항이 그렇게 작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공은 자유낙하 운동을 했습니다. 이 운동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자, 이번에는 진공 중에서 두 물체를 낙하시킵니다. 진공에서는 공기가 없으니까 공기 저항이 작용하지 않고, 따라서 무거운 공이나 가벼운 깃털이나 똑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까 처음에 봤던 공처럼 빨리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느리게 돌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는 빨리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공과 깃털이 동시에 떨어졌죠? 이와 같이 진공 중에서, 즉 공기의 저항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중력에 의해서만 떨어지는 운동, 이게 자유낙하 운동이고, 이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고, 즉 중력,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고, 물체의 운동도 직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빗면상에서의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물체를 이렇게 위쪽으로 밀어주면 물체가 처음에 손을 떠나서 물체가 올라가면서 점점 느려지겠죠? 느려졌다 멈췄다가 다시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빨라지고, 이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인데, 올라가는 동안에도 등가속도 운동이고 내려오는 동안에도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전체로 봐서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전체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이와 같이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하다.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빗면에서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방향은 바뀌었지만 직선상의 운동이죠. 등가속도 운동은 일정한 힘을 받는 물체 운동. 일정한 힘을 받는다는 것은 힘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힘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한 그런 힘을 받으면 그 물체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시동을 켜고 달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달려가면서 점점 빨라질 때 그 자동차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 되고요. 또 반대로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점점 속력이 줄어들면서 멈추게 되면 그 운동도 역시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점점 빨라지거나 점점 느려지거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자, 물체를 바닥에서 이렇게 밀었다 놓으면 물체가 가다가 멈추죠. 이 물체도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속력이 점점 느려졌어요. 느려지면서 나중에 멈추게 되는데, 이때도 일정한 힘이 작용한 거죠. 어떤 힘이 작용했냐면, 여기서는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력이 일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빠르게 가던 물체가 점점 속력이 느려서 정지하는 운동,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하고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의 예로서는 자유낙하 운동, 또 빗면 위의 운동, 일정한 힘을 받는 물체 운동,
이 자유낙하 운동이나 빗면의 운동도 전부 일정한 힘을 받아서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 세 개의 그래프는 전부 등가속도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만 먼저 보죠. 지금 좌표축이 표시가 안 돼 있죠? 가로축은 다 시간 t로 나와 있는데, 세로축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등가속도 운동, 무엇이 일정하다 그랬죠? 예, 가속도가 일정한 거죠.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것이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일까요? 예, 두 번째 거죠. 가속도 일정합니다. 가속도가 시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고 일정해요.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일까요? 일정한 비율로 증가했어요. 자, 가속도가 플러스니까 속도는 점점 증가하겠죠. 이렇게 이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무엇의 기울기가? 네, 속도 시간 그래프죠. 그러니까 이 왼쪽 것은 속도 시간 그래프였습니다. 자, 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 기울기 T분의 V, 기울기, 예, 가속도죠.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 가속도. 그래서 A는 T분의 V. 또 AT 그래프의 넓이가 의미하는 것, 이 넓이 A 곱하기 T, 예, 속도의 변화죠. V는 AT.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여기서는 속도가 처음에 0이었으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나중 속도 그 자체가 속도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A 곱하기 T, 이게 속도, 여기서는 속도의 변화량과 같다. 처음 속도가 0이었으니까. 속도가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ST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 변이와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이 변이 시간 그래프와 속도와의 관계가 있었죠.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무엇이 속도다? 예, 기울기가 속도였어요. 그럼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해야 되겠죠. 그럼 그래프 모양은 예, 이와 같이 기울기가 처음에는 0이었어요. 기울기가 0, 즉 속도가 0이었죠. 그러다가 점점 기울기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기울기가, 즉 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포물선 형태의 그래프, 이것이 ST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전부 등가속도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좌표축을 잘 보시고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점점 감소했습니다. 이건 무슨 운동일까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기울기는 어떻죠? 예, 기울기가 일정해요. 즉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라 그랬죠. 이것도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다만 가속도 값이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 가속도 값이 마이너스일 뿐이죠. 가속도 값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의미가 아니고 속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처음엔 속도가 플러스 20이었는데 점점 줄어서 나중엔 0, 즉 정지한 거예요. 10초일 때 정지한 거죠. 자, 그럼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것을 AT 그래프, 즉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그린다면 AT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예, 가속도,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그랬는데 기울기는 일정해요. 근데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죠? 예, 마이너스니까 이와 같이 나타나겠죠.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면 시간 10초분의 속도의 변화 마이너스 20 하니까 마이너스 2m/s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체의 가속도는 늘 이 마이너스 2m/s 제곱이 일정하겠죠. 그럼 이 물체의 운동에서 ST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치 시간 그래프. 자, 위치 시간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줄어들긴 하지만 플러스 값이죠.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처음엔 빠르게 가다가 나중에 속력이 줄어들면서 정지한 거예요. 어쨌든 오른쪽으로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렇죠? 예, 오른쪽으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점점 작아진 거죠. 그래서 ST 그래프를 그린다면 예, 이런 모양입니다. 처음에 시간이 0일 때 속도가 0이 아니에요. 기울기 보면 이렇게 기울기가 크죠. 즉 속도가 빨랐어요. 여기 이 그래프처럼 속도가 빨랐어요. 나중에 가면서 속도가 점점 줄어든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서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어요.
점점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어요. 그런 나중에는 10초일 때는 기울기가 제로가 돼버렸죠. 정지한 거예요. 이와 같이 기울기가 항상 플러스 값이에요. 플러스 값이면서 줄어든 것 뿐이죠. 즉 속도가 플러스 값이면서 줄어든 거죠. 자, 이 두 그래프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십시오. VT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 즉 A는 T분의 V. 또 AT 그래프의 넓이는 속도, V는 AT. 여기서는 속도가 사실은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이 그래프의 넓이, 이게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자, 이제 아주 유명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공부할 겁니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처음 속도가 V0, 가속도가 A인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T초의 속도를 V라고 할 때 어떤 관계식이 있느냐. 처음 속도가 V0라고 그랬죠? 여기 그래프에서 처음 속도는 V0. 근데 가속도가 A이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일정해야 돼요. 그렇죠? 이 기울기가 A입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 값이 A예요. 그러면 T초의 속도, 이 T초의 속도를 V라고 할 때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자,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그랬죠? 예, 기울기는 가속도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속도는 결국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니까 가속도 A는 시간 T분의 속도의 변화 V-V-V0. 그러니까 이게 V-V0죠. 이 값이 V-V0예요. 이와 같이 가속도 A는 T분의 V-V0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또 AT 그래프의 넓이, 이 그래프의 넓이는 뭐라 그랬죠? 예,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정지 상태가 아니에요. 처음에 속도가 V0가 있으니까 속도의 변화량, 요 속도의 변화량 V-V0 이것이 이 AT 그래프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V-V0는 AT다. 자, 이 AT 그래프의 넓이는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것을 속도라고 할 때는 V0가 0일 때이죠. 여기선 V0가 0이 아니니까 이 AT는 속도의 변화량, 즉 요거 V-V0다. 그럼 요 식에서 그러니까 T초의 속도 V를 구하면 V는 V0 플러스 AT 이렇게 돼요. 이것이 아주 유명한 등가속도 운동 첫 번째 식입니다. V는 V0 플러스 AT.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V는 V0 플러스 요 AT가 아까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했죠. 자, 이게 AT고 그것이 바로 속도의 변화량 V-V0예요. 어쨌든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이 V는 V0 플러스 AT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 그래프 모양을 보면 첫 번째 식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복잡한 절차 필요 없이 자, V는 V0 플러스 AT, 속도 변화량 AT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AT가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A, 가속도죠. A는 가속도예요. 몇 초 동안 변하는 거? 1초 동안의 속도 변화예요. 만약에 2초 동안 속도 변하면 A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럼 3초 동안의 속도 변하면 A 곱하기 3 하면 돼요. 여기서 요거는 T초 동안의 속도 변화니까 A 곱하기 T예요. 그렇죠? 네, AT, 속도의 변화량.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식입니다. 처음 속도가 V0, 가속도가 A인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에 T초 후의 변이 S는 얼마이냐. 자, 속도는 이렇게 변화해 갔는데, 그럼 이 T초 동안의 변이는 이 넓이죠. 이 변이.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자, 이 그래프 V0가 0이 아니죠.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시간이 0일 때도 기울기가 0이 아니에요. 플러스 값이 있습니다. 0이 아니고 이 기울기. 근데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죠.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 그래서 ST 그래프는 위치 시간 그래프 모양은 역시 포물선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VT 그래프의 넓이. 그것이 변이라고 그랬죠. 이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가
t초 후의 변입니다. 자, 이 사다리꼴의 넓이, 이것을 사각형의 넓이 구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예, 사각형 넓이는 v0t,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at, 즉 2분의 1 at제곱. 그러니까 앞에 거는 사각형의 넓이, 뒤에 것은 삼각형의 넓이. 그래서 변이 s, 즉 t초 후의 변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이다. 이게 그 유명한 두 번째 식입니다. 이것도 외우려고 할 게 아니라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VT 그래프의 넓이, 면적이 이동거리 S, 변이 S니까 여기서도 사각형의 넓이 V0T 구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AT제곱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외우지 않더라도. 공식을 외워두면 편한데 외우지 않더라도 혹시 잊어버렸더라도 요 그래프만 알면 돼요. 요 그래프만. 이 그래프만 알면 V는 V0 플러스 AT 나오고 또 변이 S는 넓이니까 사각형 넓이 V0T 플러스 삼각형 2분의 1 AT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식입니다. 세 번째 식에는 V0, 가속도 A, 변이 S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가 빠졌죠? 시간 T가 빠져 있어요. 시간 T가 빠져 있는 식, 등가속도 운동 공식 세 번째 식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앞에서 배운 거 간단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t초의 속도 V는 V0 플러스 AT 속도 변화량이죠. 처음 속도 플러스 속도의 변화량. 이것이 t초의 속도 첫 번째 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t초의 변이 S. 이거는 넓이라 그랬죠. 앞에 거 요거는 사각형의 넓이, 요거는 삼각형 넓이. 이것이 두 번째 식이에요. 그럼 세 번째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요 첫 번째 식에서 t를 구해요. t를 구하면 t는 a분의 v-v0로 나오죠. 이거 이항시키고 a로 나누면 t는 a분의 v-v0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 두 번째 식에 있는 t에다 다 대입을 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이 세 번째 식이에요. 자, 세 번째 식을 보면 나중속도 제곱 마이너스 처음속도 제곱은 2 곱하기 a 곱하기 s다. 자, 나중속도 제곱 마이너스 처음속도 제곱은 2as예요. 자, 첫 번째 식은 이 그래프에서 바로 나와요. V는 V0 플러스 AT. 두 번째 식도 그래프에서 바로 만들어집니다. 넓이.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제곱. 세 번째 식은 여기서 T를 구해서 대입해서 정리하면 된다. 이게 세 번째 식이에요. 자, 1번 식과 2번 식이 더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1번.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있는 어떤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등속 직선 운동하는 구간의 총 이동 거리는 그랬어요. 자, 그래프 문제 풀 때 항상 제일 먼저 좌표축 보라 그랬죠.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쪽은 시간, 단위는 세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속 직선 운동하는 구간. 등속 직선 운동 아까 배웠는데 뭐죠? 네,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등속, 속력이 일정하다. 등속 직선 운동. 그럼 빠르기가 일정한 거, 이게 속도니까 빠르기가 일정하면 속도 변화가 없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2초부터 4초, 또 9초에서 13초네요. 그때 그 구간 동안에 총 이동거리 다 더하면 되죠. 여기 넓이 더하고 요 넓이도 더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앞에 구간 2초부터 4초 동안의 넓이, 요 2초 동안에 4m/s 했으니까 2 곱하기 4. 여기는 4초 동안 8m/s로 갔네요. 그러니까 4 곱하기 8 해서 총 40m를 이동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속도가 가장 큰 구간에서의 가속도의 크기예요. 자, 가속도가 가장 크다. 크기만 생각하면 돼요. 방향 관계없이. 가속도가 가장 큰 구간. VT 그래프니까 가속도를 생각하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 VT 그래프의 무엇이 가속도다? 예, 기울기예요. 그럼 기울기가 가장 큰 거. 자, 여기는 기울기 두 개를 보면 0에서 2초와 4에서 9초를 보면 0에서 2초의 기울기가 크죠. 그러니까 여기가 가속도가 더 크네요. 그런데 13초에서 15초 사이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더 급해요. 여기가 기울기 값이 제일 커요. 기울기가 마이너스다. 즉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원래 정해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운동과 반대 방향일 뿐이지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가 제일 큽니다. 가속도가 가장 큰 구간은 13초에서 15초 사이예요. 그 값은 가속도는 시간 2초분에 속도의 변화 0에서 8을 빼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m/s 제곱. 가속도가 가장 큰 구간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라 했으니까 마이너스는 빼고 4m/s 제곱입니다. 세 번째, 13초부터 물체 운동 방향은 처음과 반대이다. O냐 X냐. 13초에서 15초 사이 속도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마이너스는 아니죠. 계속해서 플러스 값이에요. 계속해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13초에서 15초 사이는 속도가 줄어들다가 15초에 와서 정지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처음과 같다. X입니다. 또 다른 물체의 운동. 앞에서 등속도 운동 배웠죠?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 배우고 또 등가속도 운동도 배웠어요. 등가속도 운동. 그럼 그 외에 또 어떤 운동이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진자 운동. 진자 운동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 물체 운동이 진자 운동이에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자, 속력이 변하고 있나요? 어디가 제일 빠르죠? 자, 요 가운데 지날 때가 제일 빨라요. 양쪽 옆에서는 순간적으로 정지해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정지했다가 방향이 바뀌려면 정지했다가 오겠죠. 양쪽 끝은 속도가 0이고 가운데일 때 제일 빨라요. 방향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방향 변하는 거죠. 방향이 다 다릅니다. 여기 있을 때는 방향이 이쪽 방향, 접선 방향이에요. 가운데 왔을 땐 방향이 수평 방향이고 다시 올라가면서 또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등속원 운동. 등속원 운동은 과연 속력이 변하는지 방향이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속원 운동 보겠습니다. 자, 이 추가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어요. 등속원 운동. 무엇이 일정하다? 빠르기가 일정합니다. 그런데 방향은 원운동이니까 계속 방향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등속 원운동이라고 할 때는 등속, 속력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등속 직선 운동 했죠? 거기서도 등속, 즉 속력이 일정한 거예요. 속도가 일정할 땐 등속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속도가 일정할 때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속력이 일정할 때는 등속 운동이라고 불러요. 자, 이 등속 원운동, 즉 원운동을 하는데 속력, 빠르긴 일정한 거예요. 어디서나. 빠르긴 일정하지만 방향은 계속 다르죠. 방향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등속 원운동은 방향이 변하고 있으니까 가속도 운동이에요. 3학년 가서 등속 원운동은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도 변합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가속도 방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건 등가속도 운동도 아니에요. 등속 원운동은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한다. 가속도도 변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배운 거 등속 직선 운동 배웠죠?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속력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즉 빠르기가 일정한 직선 운동. 그래서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등속도 운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방향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등속도라고 할 때는 방향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즉 직선 운동이에요.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 방향도 변하지 않고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일정한 빠르기로만 가는 그것이 등속도 운동입니다. 그 예로서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벨트, 무빙 워크 이런 것들 들었고, 참고로 빗방울이 떨어질 때, 빗방울은 가벼우니까 공기 저항을 많이 받죠. 빗방울이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빗방울의 운동, 실제로 떨어지는 빗방울의 운동은 거의 등속 운동입니다. 빗방울의 운동, 바람이 없다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속력이 증가하지 못하고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여요. 자,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배웠죠.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가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는 벡터니까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이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직선이 아니면 무조건 가속도 운동입니다. 그 예로서 자유낙하 운동, 아까 실험 보여드렸죠? 공기의 저항이 없다고 할 때
그 물체는 점점점 빨라진다 그랬죠. 일정한 힘, 중력이라는 일정한 힘을 받아서 일어나는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 있었고, 또 빗면에서 운동, 물체를 빗면에서 이렇게 밀어 올려놓으면 올라가면서 점점 느려지고 내려가면서 빨라지는데, 이 운동도 중력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건 내려갈 때건 또 올라갔다 내려올 때건 전체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바닥에서 물체를 밀어놨을 때 속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정지했죠. 그때는 일정한 힘, 마찰력에 의해서 정지했는데 그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가속도, 등가속도라 그래서 점점 빨라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것도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속력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면 그것도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 세 가지 만들었었죠.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이 그래프를 항상 생각하면 돼요. 자, V0 등가속도니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그럼 t초의 속도를 v라고 한다면 요건 t초 동안 증가한 양이니까 at가 되는 거죠. v-v0 at. 그래서 t초의 속도 v 이것은 v0 플러스 at. 이 첫 번째 식이었고요. 두 번째 식 t초의 변이. t초의 변이 s는 이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각형 넓이 v0t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 2분의 1 at제곱 이렇게 해서 구해집니다. 외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식은 그래서 t를 구해서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식 나중 속도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 제곱은 2as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쓸 일이 많습니다. 자, 문제 1번. 등가속도 운동인 것은, 자,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속 운동이 아니고,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가 일정해야 되겠죠?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등가속도 운동. 이거는 기울기가 일정하네요. ST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라고 했죠? 예, 속도예요. 이건 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얘도 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럼 A와 B는 속도가 일정하니까, 이건 등속 운동이죠. 등속 운동. 그 다음에 D도 속도가 일정하네요. 얘도 등속 운동이에요. 그럼 등가속도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은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한, 즉 가속도가 일정한 거. 요거 C 하나네요. C만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다만 가속도 값이 마이너스인 거죠.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등가속도 운동. C가 답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자동차의 현재 속도는 10m/s이고, 자, 그림에서 보면 현재 자동차 속도가 10m/s예요. 또 가속도는 운동과 반대 방향, 이 가속도입니다. 2m/s제곱.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2m/s제곱이다. 첫 번째 문제.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처음에 빠르게 가다가 가속도가 반대 방향이니까 점점 느려지겠죠. 그럼 나중에 와서 멈추겠죠.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게 처음 속도 나와 있네요. 나중 속도는, 네, 나중 속도 정지하니까 0이죠. 0. 처음 속도는 10, 나중 속도는 0. 그럼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어떻게 구할까요? 자, 먼저 비례 관계를 이용해 볼까요? 공식하지 말고. 공식 없이, 공식 몰라도 구할 수 있어요. 자, 가속도가 2m/s제곱이다. 무슨 뜻이에요? 1초 동안 2m/s씩 줄어든다는 거죠, 속도가. 1초 동안 2m/s씩 줄어들어요. 그러면 정지할 때까지는 얼마가 줄었죠? 10에서 0이 되니까 10m/s 주는 거죠. 비례식을 세워보면 1대2는 t 대 10. 1초일 때 2m/s가 줄어들어요. 그럼 10m/s가 줄어드는데 몇 초 걸리느냐? 그 시간을 t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대2는 t 대 10. 그래서 얼마예요? 5초죠, 5초. 또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공식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이 식이 있었잖아요. 나중속도 V는 V0 플러스 at예요. 여기 나중속도, t초의 나중속도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자, 나중속도 V는 V0 플러스 at에서 나중속도 V가 0, V0 처음 속도는 10, 가속도는 마이너스 2. 그때까지 시간을 t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t는 5초가 나와요. 이와 같이 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식 없어도 풀 수 있어요. 예, 물리는 식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식이 없어도 이렇게 비례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공식 몰라도 됩니다. 네, 알면 편리한 거죠. 자, 두 번째, 아까 그 상황 그대로예요.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자, 정지를 했다. 아까 5초 걸렸다 그랬나요? 5초 걸렸다 그랬는데,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 한번 구해보죠. 어떻게 구할까요? 우선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자, 이동한 거리, 변이 S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변이 S는 넓이죠, 넓이. 그러니까 이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에요. 사각형의 넓이 더하기 삼각형의 넓이에요. 자, 그래서 V0 처음 속도 10이죠. 예, 10 곱하기 시간 5초 걸린다 그랬어요. 5초.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데 2분의 1 곱하기 AT 제곱이에요. 요게 삼각형 넓이가 증가한 속도잖아요. 근데 증가한 속도가 아니고 여기는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가 마이너스 2죠. 아까 마이너스 2였었죠. 반대 방향이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가속도 A 대신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시간 5초의 제곱 계산하면 25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25m다.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프를 이용해보자. 자, 이 운동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처음에는 속도가 10이었어요. 나중에는 가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점점 줄어들다가 5초 뒤에 속도가 0이 된 거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넓이, 넓이가 이동거리예요. 그럼 얼마인가요?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0. 그럼 25m. 그대로네요. 똑같으죠. 또 평균 속도 구할 수도 있어요. 평균 속도로. 자, 처음 속도가 10, 나중 속도가 5.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줄었어요. 직선이에요, 이게. 이 그래프가 직선일 때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2 해서 구한다 그랬죠. 처음에가 10, 나중이 0이니까 평균은 10 더하기 0 나누기 2해 이제 평균 나오죠. 그래서 5가 나와요. 평균 속도가 5m/s다. 그럼 5m/s로 5초 동안 간 거예요. 그래서 5 곱하기 5 해서 25m. 자,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그래프를 이용해도 되고 또 평균 속도 이용해도 되고 어떻게 하든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각자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공식을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래프를 구해서 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등가속도 직선운동 구하는 식 만들었던 이 그래프 모양을 가지고 항상 만들면 돼요.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운동, 특히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문제를 풀어가면서 특히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